네, 안녕하십니까. 남매 고래기법 남매 정현입니다. 일단 종합주가지수가 조정권에 들어간 상태에서 내일이 선물로서 만길이 돌아옵니다. 일단 주의 깊게 봐야 되겠죠. 자, 강남선님. 네, 안녕하십니까. 미친 꿈의 차트 강남콘선 종주입니다. 종합주가지수가 소폭의 등락을 계속 거듭하고 있지만 종목 장세 충분히 가능한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 드릴 테니까요. 충분히 돈 벌 수 있습니다. 한번 끝까지 들어보세요. 자, 정주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주식계의 싹쓸이 공명 정주입니다. 오늘 지수가 또 다시 좀 밀리긴 했는데요. 그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얼추 중국 증시도 좀 많이 내려온 것 같고요. 이제 옵션 만길이 내일인데요. 내일만 좀 조심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노란톡 샵 0988 공명 문자 보내주시게 되면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요. 참여 코드 7777 4개 누르고 바로 지금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가 내일 선물옵션 만길 대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고래기법으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주식은 주식한테 물어본다. 시세, 방세, 순응한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때를 사라. 그럼 현재 살 때가 됐나요? 자,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현재 살 때가 돼 있나요? 살 때가 안 돼 있죠? 어떤 조건이 안 주어져 있습니다. 그냥 방향성에 순응을 하는 겁니다. 내일이 선물옵션 만길이 됐든지 안 됐든지 간에 그래서 현재는 흐르고 있구나. 이게 정답이에요. 현재 경계를 해야 된다. 밑에 보시면 투자 심리가 50 이하 침체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릉등에 부웅덩 빠져 있습니다. 이럴 적에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경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 주봉 상태 이번 주죠. 주봉 상태 보시면 현재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흐르고 있네요. 이렇게 또 밑에 보면 단기 지표도 매수를 보내고 있고서 단기, 중기 다 우하향을 그리고 있구나. 경계를 해야 되겠구나. 종목 장세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을 볼까요?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수나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종목이나 다 똑같습니다. 주식은 뉴스, 호재, 악재 이런 거 갖고 매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파동에 따라서 매매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고래기법은 파동에 따라서 매매한다. 현재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우하향으로 현재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구나. 또 밑에 보면 투자 심리가 아주 푹 죽어 있습니다. 무릉등이 붕덩 빠져 있죠. 이럴 적에 어이구 이게 언제 올라오려나 아무도 모르죠. 내일은 내일 가서 오늘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실전 매매입니다. 오늘에 한해서가 항상 어떻게 할 것이냐 답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경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봉 상태도 마찬가지죠. 주봉 상태도 추세가 붕괴됐죠. 추세가 붕괴되면 고래 기법에서는 절대 보유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법 자체가 그렇다고 못 간다 단정 짓는 것이 아니고 주식은 정답이 없습니다. 이럴 때 경계를 해야 된다. 일봉도 단기, 주봉도 중기적 관점. 그래서 경계를 단기, 중기 계속 경계를 해야 된다. 종목 장세 한해서 일부 그 대신에 현금 비중 넉넉히 들고 있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강남선님. 네. 자, 코스닥 지수 잘 보시게 되면 3개월째 조정을 받고 있죠. 차트 보세요. 자, 3개월째란 자체가 우리가 매도도 하나, 둘, 셋 매도. 매수할 때도 똑같아요. 하나, 둘, 셋 매수. 근데 그 자체로 봤을 때 매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지 여기가 매수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죠. 그럼 지수가 올라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에서 매매가 편하다. 그래도 좋은 종목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부담이 없다는 거죠. 좋은 종목이 있으면. 경기 부양 의지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번 경기 부양안이 통과가 됨에 따라 3월 14일 날 이전에 조 바이든 대통령 서명 예정이기 때문에 경기 부양안 찰나에서 폭락장이 연출되면서 하락장, 경기 침체 이럴 가능성보다는 일단은 금리 인상에 대한 여지도 일단 한풀 꺾이면서 미국 시장이 어제 반등한 이유가 금리가 떨어졌죠. 알아서 한대잖아요. 그 연준에서든 혹은 옐런 재무장관이든 알아서 다 금리를 조절해가지고 문제가 안 생기게끔 인플레이션 해결할 방법이 있다. 이런 얘기가 다 나오는 것처럼 세 번째에서 매매가 가능한데 첫 번째 5개월선 붕괴다 보니까 그렇게 따지면 또 첫 번째 붕괴예요. 그래서 지금 시점은 아직 조정은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바닥 탈출 종목에 대해서는 종목 장세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고 이평선 자체가 지금 정배열, 장기 평선이 아래에 있고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는 고점을 돌파를 해가지고 정배열 상태에서 반락 개념이기 때문에 하락 개념이 아닌 만큼 좋은 종목은 괜찮은데 지수는 떨어질 수도 있으나 종목으로 승부수를 뛴다면 아직 초고금리까지 올라가며 예전에 2008년도에 금융위기 이후에 고금리가 앞으로 고금리 상태 증시가 과열되면서 하락장이 오는 것처럼
최저금리에서 하락장은 오지는 않습니다. 반락은 있겠지만 종목 장세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정주 전문가님. 예, 글로벌 증시의 조정의 원인이었던 미 국채 금리가 좀 안정세를 찾고 있죠. 더군다나 이제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하락을 좀 어느 정도 진정시키는 모습인데요. 그만큼 강한 경제 회복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밤에 있을 10시 반인데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미국 소비자 물가 지표가 이제 발표가 나올 예정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되고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지금 보여지지는 않고요. 미국도 아마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좋게 나온다고 해도 아마 크게 우려하는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고용 지표 발표되고 급등세가 이뤄졌던 것처럼 아마 오늘도 물가 지표가 뭐 예상치 진짜 크게 벗어나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그만큼 경기 회복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기대해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테슬라가 전일부터 이제 급등이 나타났죠. 자그마치 20% 급등이 나타났죠. 역시 2000년도 때 인터넷 시대, 2008년도 때 이후 스마트폰 시대, 그리고 역시 10년 이후 이제 전기차 시대가 앞으로도 꾸준하게 주목받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경쟁자들이 많기 때문에 테슬라가 독주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겠지만은 그만큼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 크기 때문에 충분히 테슬라 관련주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IT 그리고 특히 전기 자동차 업종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업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황 분석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나리님. 네. 내일은 특히 선물옵션 만기이기 때문에요. 현재 상태에서 종목 장세에 초점을 잘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항상 현금 비중은 넉넉히 좀 보유한 상태에서 일부 매매가 좋아 보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보시죠. 자, 일단 종합주가 지수는 조정을 보이는 반면에 그래도 종목 장세에서 활발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매매를 하다도 경계를 해가면서 해야 되겠지만, 자, 팜스토리를 볼까요? 자, 팜스토리. 자, 팜스토리를 보시면 금일 상한가 빵 쳤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저점과 저점이 형성되죠. 근데 이 추세 매매를 하다 보면요, 아주 기묘한 게 있습니다. 추세가 안 깨집니다. 그래서 고시장 추세 매매는 추세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항상 매수 신호가 발생이 되거나 하단 추세, 거래가 증가 현상 보이면 추가 상승, 매수 관점에서 보는 거죠. 현재 상한가 쳤다 하더라도 본래 우리 같은 경우 상따도 한다 이렇게 됩니다. 쫓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본래 기법 자체가 상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상 쳤다가 떨어지면 어떡하느냐? 분할 매수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항상 처음부터 100% 사는 사람 없겠죠. 그래서 상한가 딱 칠 적에 저점 매수 못했는데 상한가 쫓아갈까? 5%. 종가로 떨어지면 또 5%. 근데 안 떨어지면 그냥 5%만 딱 들고 있으면 자기 능력에 맞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주식이라고 하는 경우는 분할 매수를 해줘야 된다는 거. 밑에 보면 투자 심리가 50 이하입니다. 그래서 3바자가 맞지 않죠.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는 연속성을 보는 것이 아니죠. 급등하면 반등성, 반등 연속성을 보는 것이고. 근데 상승세는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현재 우상의 중장기 상승세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주봉 상태를 보시면 1번은 단기를 보는 것이고 주봉은 주기로 보는 거죠. 주봉 상태 보면 3박 7박 잘 맞고 있기 때문에 단기는 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주기적 관점에서 내려면 또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현재 아주 좋은 모습 잘 보이고 있네요. 월봉 장기적 관점은 마찬가지죠. 하나, 둘, 셋, 3개월 연속 상승에서 적정가 2,200원이 단기 매도권이고요. 현재 상태에서 2,500원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냥 가지 않겠죠. 항상 조정을 받아가면서 가기 때문에 내일은 쫓아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마치고요. 한 말씀 하시죠. 네, 저는 이제 갤럭시와 머니트리를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셔야 되는 것이 정치 테마주의 성격을 갖고 움직이는 종목들의 특징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1년 정도 약 남았어요. 그동안에 인맥 테마주 중심으로 올라갔죠. 근데 대선 테마주, 정치 테마주 이런 것들이 1년 정도 남겨진 상태에서는 서서히 이제 대선 주자의 가능성이 윤곽이 나오면서 정책들이 이제 나오는 시기가 서서히 들어가요. 정책 테마가 시장에서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종목은 이제 지역 화폐의 정책 테마주로서 금융 플랫폼 머니트리는 제로페이와 복합 결제 가능해 지역 화폐 관련주로 부각됨에 따라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주가가 좀 강세를 띄었죠. 그래서 주가의 차트를 좀 잠깐 또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 화폐 관련주로 이제 움직이는 강세를 이제 보이는데요.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사상 최고 대란 거래가 터졌죠.
자, 그리고 사상 최고의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위에 꼬리가 긴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소화를 거치고 돌파했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두올, 결국 큰 시세가 분출됐던 패턴과 동일하죠. 대량 거래 최고로 터지면서 소화를 거치고 돌파하면 위에 매물이 없어요. 한번 소화 거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월봉에서 방향은 나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오늘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였고, 그런데 이제 스토리가 맞춰주고 모멘텀이 있어야 주가가 잘 가는데, 이제는 정책 테마주에 대한 주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시점이라는 점이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 여러 가지 주자들이 정책들을 얘기할 텐데, 지역화폐 이슈가 나왔다면 바로 이 종목을 관심주로 보시면서 한번 공략이 되는 한데, 내일 매수는 이제 지나갔죠. 이제 오늘 포인트 잡는 거였고, 설명드리자면 파라볼릭 상승 전환과 함께 이제 점진적으로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매매하는 기준 특징을 알려드린 것이지 뭐 내일 사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매수는 오늘 하고 그런 특징 갖고 매물대가 뚫렸으니까 앞으로 점진적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다. 첫 번째 양봉과 골든 크로스가 나옴에 따라 추가 상승의 여지가 있다. 뭐 예를 들어 보유주의 개념이 되겠죠. 보유주는 이렇게 하는 거다.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5위선 매매 쭉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정주 전문가님. 예, 일단 저는 좀 이제 반도체 관련주로 좀 엮여 있는 이 백강산업을 좀 먼저 설명드려볼까 하는데요. 이 백강산업 같은 경우가 이제 삼성전자에 고순도 염화수소를 이제 공급을 추진 중에 있죠. 일단 지금 최종 테스트 단계에 있다고 하는데요. 상반기쯤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백강산업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721선 부근, 백강산업의 이제 721선 부근 바닥권 같은 경우는요, 2020년도 7월 달에 한번 왔죠. 그리고 나서 2020년도 10월 달에 한번 더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올해 1월 달이죠. 한번 상승 랠리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 기간 조정 이후에 어제 재료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는데 상한가를 실패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가 자체가 다시 빠져서 출발한 거죠. 이렇게 종가로 눌림목 조정 줄 때는 종가 저가의 약세형 음봉, 추가하게 또 대비를 하는 거죠. 대신 여기서 만약에 다시 내려오게 된다고 하면 다시 저가 매수 기회는 노려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최종 승인, 재료가 끝나지 않았고요. 무엇보다 실적 대비 그렇게 고평가 국면에 있지 않고요. 재무 상태도 양호한 기업이죠. 이제 앞으로 반도체 소재 기업으로 변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올해 상반기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 이전 저점 부근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올라온 만큼 3,000원대 중반대가 단기 저점 바닥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향후 조정 시에는 3,000원대 중반대에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단기는 내일 21선 지지받고 강세일봉이 나오면 재차 반등의 수점 맞춰볼 수도 있는 거고요. 21선 깨지고 내려오면 다시 전저점 부분까지 조정에 대비하는 전략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5개월, 10개월, 20개월 이평선, 60개월 이평선까지 중장기 정배열 상태 진입되고 있는 만큼 차트 굉장히 양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백강산업도 역시 내일장 제가 말씀드린 21선 지지 여부 잘 체크 포인트로 보시면서 매매 전략 이어나가시면 유리한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백강산업 설명을 마치고요.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또 준비한 종목은요, 이 갤럭시아 머니트리인데요. 제가 부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갤럭시아 머니트리, 예전에는 갤럭시아 컴즈였죠. 제가 상당히 예전부터 좀 관심을 많이 가졌던 기업인데요. 이 효성그룹의 이제 계열사죠. 전자결제 관련 업체로서 무엇보다 지역화폐 이제 관련주, 정치 테마주로 좀 부각이 된 거죠. 일단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가 지역화폐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같이 오늘 테마로 엮이면서 급등세가 이뤄진 거죠. 바닥권에 있을 때 예전에 개인 큰손 세력이죠. 구본호 씨 같은 경우가 매집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벌써 몇 년 전인데요. 그러고 나서 한번 급등 랠리가 나왔다가 최근 들어 지분을 좀 축소했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큰손 세력이 좀 빠져나갔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좀 있긴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일봉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갤럭시아 머니트리 대신 앞으로 정치 테마주 관점에서 봤을 때는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겠죠. 지금 여당에서 지지율 1위 같은 경우 이재명 경기도지사다 보니까 역시 이런 종목들이 정책 관련주로 엮였다. 그러면 앞으로도 하반기, 올해 한 12월 달에 민주당 경선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하반기까지도 재료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업이고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 역시 721선이죠. 대세 상승의 기준점, 바닥의 기준점, 이 라인대가
역시 721선 중요한 바닥권이고 지지권인데 이 라인대하고 아직까지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지 않았죠. 지금 이제 바로 위에서 오늘 첫 상가 들어갔습니다. 오늘부터 파라볼릭 같은 경우가 하락 기조 속에서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있죠. 대량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단기 수급인 기간, 투신 쪽에서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단기 수급은 괜찮대 투신 쪽은 대부분 최근 들어보면 단타 물량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일은 아마 시가는 빠져서 출발할 거예요.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소폭 하락했기 때문에 대신 내일 눌림목 조정이 나타난다고 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선 역시 뭐 버릴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일 단기 매매를 어떻게 하냐. 시가 이상 고점 매도 이후에 다시 향후에 5일선 근접 시 재매수 기회를 노려본다. 이렇게 보시면 유리할 것 같고요. 일단 중기적인 관점에선 이전 저점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2021년도 2월 18일 날 그 당시에 이제 7,900원대에서 이제 대량 거래 시연되고 대음선이 나왔죠. 아마 거기서 추격 매수하려는 투자자분들이 좀 있었을 겁니다. 물린 세력들도 있겠죠. 그러면 그때쯤 또 올라가면 매물 압박이 굉장히 심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7,000원대 중후반대는 추격 매수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항상 경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은 720선하고 근접해 있는 4,000원대 중반대 그리고 혹은 그 4,000원 이하 그 정도에서는 항상 저가 매수 기회는 노려볼 만하다. 실적과 재무 상태는 양호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장성 있는 전자결제 관련주이기 때문에 버릴 만한 종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만 좀 경계를 해가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꾸준하게 지지권 참고한 상태에서 리듬을 이어나가시면 앞으로도 좋은 또 기회가 될 만한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갤럭시아 머니트리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강남 교수님. 네. 다음 종목은 이제 모베이스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것이 정치 때문에 성격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들이 가장 강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죠. 일단 이 종목은 자동차 부품 제조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동차 업황에 대한 이제 호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도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상태로 이 업종 자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정치 테마주, 뭐 인맥 테마주에서 뭐 너와 나와의 동창이니까 주가가 올랐는데 이거 좀 이상한 거죠. 근데 이제 시장은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는 겸사겸사 겸사겸사 그러니까 자체 회사의 어떤 성장성도 있으면서 거기에 동시에 정치 테마주의 성격 갖고 움직이는 동시에 만족하는 걸 하셔야지 그냥 단순하게 정치 테마주로 움직이는 것들은 거품이 끼고 나서 나중에 다시 가라앉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실제 성장성을 보일 수 있는 어떤 분야에 속하고 현재 업황도 좋고 또 매출액 자체도 1조에 가까운 정도의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어떤 주가의 강세를 보일 수 있는 분야라는 거죠. 그럼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정치 테마주 중에서 상한가 쳤다가 무너지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거의 잡주 개념. 그러니까 단순하게 수급으로 가는 거 말고 회사의 성장성과 정치 테마 성격을 같이 겸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데 위치가 지금 대부분 많이 올라갔어요. 월봉 자체. 근데 신저가 속에서 대량 거래가 사상 최고 큰 변화죠. 큰 변화 속에서 밴드 상단 첫 돌파. 밴드 돌파는 급등음이에요. 근데 그건 월봉이에요. 장기가 급등권에 들어갔는데 사상 최고 대량 거래 큰 변화예요. 그럼 뭐 위쪽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러한 위치에서 우리가 정치 테마주를 한다 하더라도 위치가 바닥에서 출발하되 첫 돌파에서 거래가 실리는 그리고 업황이 호조를 맞이하는 성장성 있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밴드에 돌파를 했기 때문에 강세가 나온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밴드를 기준 가지고 위, 아래를 나누는 거죠. 밴드 깨지면 경계에 있다가 밴드가 지지가 된다면 점진적 상승이 이어가는데 지금 이제 1년 정도 막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종목의 특징은 큰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제 보통 이제 2배, 3배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통계적으로 그동안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에 큰 시세를 바라보는 것이지 짧게 단타를 치는 것이 아니고 연속적 상승을 바라보는 그런 스타일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봉 차트는 좀 보실까요? 주봉상에서도 파라볼릭에 대한 상승에 대한 전환이 아래에서 하나가 나왔죠. 이렇게 파라볼릭도 같이 돌파하고 주봉도 역시 밴드가 첫 번째 돌파해서 주봉, 월봉, 중기, 장기가 첫 돌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가지고 월봉 밴드 기준 가지고 쭉 스윙 투자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요. 나린의 전문가님. 네. 자, 대형 포장을 좀 볼까요? 주식은요, 적정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파동 상태 보면서 대형 포장 보시면은 이게 하단 추세거든요. 이 하단 추세가 2,000원입니다.
파동상으로 보면 2,000원 기준 2,200원 이하 그 내에서 주식을 사는 건데 밑으로 내려올 적에 덮어놓고 사면 안 돼요. 내려와서 지지받고 가는 거 보고 산다. 항상 그걸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현재 대형 포장 같은 경우는 2,200원 이하 2,000원까지 내려오면 지지받고 갈 적에 밑에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다. 단기지표가 터널 적에 여기 단기지표가 터널 때 그때 매수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종목 볼까요? 다날이 있어요. 다날. 이 다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날도 지난번에 여기 추격 매수 물렸다 하더라도 충분히 추가 상승할 수 있다. 냅다 상한가 쳤죠. 이럴 적에 대기 매물대가 있습니다. 이럴 적에 매도 관점. 그래서 현재 매도했다가 재매수를 해야 되는데 안 빠진 분들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꼭대기에서 사가지고 먹는데도 안 팔아요. 왜? 매물대인데. 그건 그냥 안 가거든요. 그럼 현재 시점에서 매물대 저항받고 내려와서 뭐 어디가 재매수권이냐. 이게 7,000원입니다. 우리가 보통 1부, 2부, 3부 능선 사라고 그러죠. 7부 능선서부터 매도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7,000원이자 내려오면 여기서가 매수권 지지선, 지지받고 갈 적에 거래가 늘 적에 투자심리 3박들 말째 그때 매수 관점 보는 것인데 중장기를 보시면 월봉 상태였습니다. 월봉 상태 보시면 이번 달에 2개월째이기 때문에 매수는 항상 일봉, 주봉, 월봉 다 마찬가지예요. 시가야가 항상 매수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록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밑에 막 올라오죠. 대기 매물대가 있어요. 이 대기 매물대라고 하는 것은 저항대 매도권입니다. 그래서 항상 22,000원 이상 상처도 매도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조정을 받으면 항상 매수를 골든 발락이니까 내일 시가야 발락할때 오전에 근접할 적에만 매수한다. 그냥 가면 어떡하냐? 안 따라갑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경우는 매수권에 올 쪽에 사는 것이고 그냥 갈 것 같아도 절대 그냥 안 가요. 그래서 주식은 항상 저가 매수 전략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요. 한 말씀 하시죠. 예, 금요일 저녁 9시에 MTNW에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저녁 공개 방송을 통해서 자세한 안내 설명 드릴 테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 9시에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샵 0988 공명 문자 보내주시게 되면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 코드 7777 누르고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닥에서 중요한 기회가 될 만한 종목들을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예, 강남 교수님. 네. 방송 샵 0988 강남구서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바로 연결이 되고요. 방송 끝나고 나면 22시에 MTNW에서 공개 방송, 장 끝나고 3시 반에 공개 방송을 MTNW에서 하니까요. 꼭 오셔서 많은 정보들 무료로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리의 전문가님. 네. 내일은 또 마치 이제 매주 목요일 또 고래 기법으로 보면 매주 목요일은 이득 실현하는 날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리고 내일은 또 선원 만기일 대비 또 급등락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은 절대 급등할 때 쫓아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매수라는 조정받을 때 천천히 저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거 보고 확인 매매도 충분합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